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AI와 함께하는 글쓰기 관련 자료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글쓰기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퇴고를 하는 과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조사,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그리고 또한 뭐 제미나이 소개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쓰면 굉장히 많은 여러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여러 자료라고 하는 것이 다 출처가 명확한 자료면 좋겠지만 실체가 출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한다라는 건데,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머이긴 하지만,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을 알려줘 하면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과 맥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시기가 맞진 않지만 당연히 세종대왕이 어떻게 맥북을 써요. 그렇지만 이 문구만 봐서 뭐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중 오류가 발생해서 분노해 맥북 프로를 집어 던졌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생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류 같은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자료조사할 때, 뭐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중요하지만 자료조사할 때도 꼭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자료조사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AI에게 이제 출처랑 이런 것들을 정확한 팩트를 요청하는 지식 자판기라고 생각해서 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트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식 자판기가 아니라 이걸 그냥 나침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주제를 검색하고 싶은데 공신력 있는 뭔가의 문서를 찾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이런 주제에 관련된 전문 검색어를 추출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검색어를 추출한다면 그 검색어를 갖고 공신력 있는 사이트, 예를 들면 구글 스콜라, 이 약간 논문만 모아놓은 사이트거든요. 아니면 RISS, 이런 뭔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AI가 추출해준 검색어를 갖고 검색할 수 있고, 그런 검색한 것을 기반으로 여러 문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자료는 실체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잘 분석하면 이 글쓰기에 좋은 재료가 되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서들이 모아졌을 경우, 또는 뉴스가 있는 경우, 뭔가 실체가 있는 뭔가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런 긴 논문이나 기사를 좀 빠르게 좀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긴 논문과 기사를 다 일일이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적 제약도 있고 굉장히 유사한 논문들이나 굉장히 유사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주는 기능을 쓰면 자료 수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꼭 해본다. 더블 체크 버튼이라고 출처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따가.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아까 검색어를 추출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검색어를 이제 추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수집할 때 보통 이제 구글 학술 검색, RISS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가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AI에게 이런 거 알려줘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내용,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찾으려면 뭐라고 검색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검색어를 쭉쭉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할 때 추천 질문법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논문 검색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아니면 뉴스를 검색할 수도 있겠죠.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뉴스 사이트, 뉴스 탭에 들어가서 이 뉴스만을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논문으로만 봤을 때는 논문 검색 사이트용 전문 키워드를 뽑아줘, 아니면 뉴스용 전문 키워드를 뽑아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특허를 찾고 싶을 때는 특허용 전문 키워드를 뽑아줘 라고 물어보면 AI가 더 잘 뽑아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검색어도 알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검색 연산자 and or이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키워드와 B라는 키워드를 같이 검색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 또는 A 그리고 B 두 개의 단어가 다 같이 있는 경우를 써야 된다면 AND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 검색어를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실습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대학생의 카페인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제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사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실습 내용이긴 했어요. 그리고 찬성 반대 뭐 제3자의 시각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지만, 더 공신력 있는 뭔가의 출처가 명확한 것만 수집하고 싶다고 한다면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나 논문을 찾고 싶다고 얘기를 한 뒤에 구글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할 때 유용한 핵심 키워드 5개와 검색 팁을 알려줘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카페인 에딕션, 컬리지 스튜던트, 카페인 중독,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하면 좋다. 아니면 대학생 카페인 섭취 실태 조사라고 검색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 것도 검색하면 좋다. 라는 식으로 이 후보 리스트를 줍니다. 그럼 이것들은 사실 검색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출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검색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검색어를 갖고 이제 복사해가지고 구글 스콜라나 RISS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공신력 있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자료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요약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든 문서를 읽어보면 좋겠지만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abstract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초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문서, 이 논문을 요약한 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문서가 굉장히 많아도 먼저 요약한 글, abstract을 읽고 나서 아 이게 관심 있는 주제다, 아니면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논문을 읽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물론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빨리 하면 뭐 1000개, 10,000개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면 앱스트랙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뭐 20전짜리 PDF 논문 언제나 읽을 거냐, 자료를 찾으면 그냥 AI 그 사이트에다가 그 자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고 요약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요약해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쭉쭉 그냥 요약을 해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좀 구조를 좀 잡아달라고 한 다음에 요청하면 좀 더 잘 요약해준다. 핵심 주장이 뭔지, 근거 데이터는 뭔지, 결론 및 시사점은 뭔지를 얘기해달라라고 요청하면 더 잘 요약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나 기사를 만약에 앞에서 키워드를 갖고 다운을 받았다고 치면 그걸 갖고 제미나이에 붙여넣는 거죠. 파일 첨부나 뉴스 기사 링크를 넣고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텍스트를 만약에 그대로 긁어오면 이게 뭐 논문의 글이든 뉴스 기사의 글이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너무 어렵다, 대학생이 내가 친구에게 설명해준다고 가정하고 요약해줘 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지만 쉽게 바꿔서 뭔가 바꿔주기도 한다, 요약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내 입맛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요약하는 뭔가의 문구들을 쓸 수가 있죠. 중요 문장, 아니면 키워드, 아니면 이 논문의 이 문서의 요지,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요약해줘라고 얘기해준다면 각각에 맞게 이 AI가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교차 검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이제 더블 체크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G 버튼. 사실 이게 영어 버전에만 적용을 하는데, 여기 딱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면 여기에 뭔가의 문구가 뜬다고 했죠. 답변에 대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구글 닥스로 내보내기, 지메일로 연결하기 뭐 등과 같이 있었는데, 이 영어 버전에서는 이 구글 마크가 있어요. 이 구글 마크를 클릭해보면 초록색이면 구글 검색 결과와 일치했다, 주황색이면 정보가 없다, 무색이면 AI가 생성한 문장이다, 검증 불가다라고 하는 것이 뜨기 때문에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이제 출처가 명확한 뭔가 문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주황색이나 무색인 경우에는 약간 의심해보고 출처를 찾아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되는데, 한국어 버전은
대답 재확인 기능이라고 여기 이 세 개 마크를 클릭해 보면 대답 재확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확인을 보면 초록색, 주황색, 무색과 같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해주면 출처를 직접 요구하는 거예요. 방금 한 말에 근거가 되는 뉴스 기사나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알려달라 라고 한다면 찾아줍니다. 그럼 찾아주면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한번 구글에 검색해보는 거죠. 아니면 주소 사이트에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물어보고 이 출처가 맞는지 틀린지를 꼭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실시간 검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팩트 체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AI는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출처를 보시고 팩트 체크를 하셔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 더 기능이 나왔는데 딥 리서치라고 해서 한 꽤 됐어요. 이것도 나온 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AI를 연구원 관점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는 기능,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단순 검색으로 부족할 때는 아까 키워드 검색, 뭐 요약 뭐 이런 거 했지만 이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을 쓰면 굉장히 분석을 잘하고 출처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 출처가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더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딥 리서치 도구를 쓰면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면 자료조사의 3계명으로 팩트를 묻는 방법도 있겠지만 검색어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논문 사이트나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요약을 시키는 방법도 가능한데 원문을 꼭 제공을 하거나 원문을 반드시 체크해봐라 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G 버튼이라고 하는 거나 대답 재확인이라고 하는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다시 물어보고 체크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해보면 뭐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주제로 글쓰기를 할 거야. 근데 자료 수집을 싶은데 RIS나 구글 스콜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검색어를 추천해줘.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스텝 1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막 생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프로 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느리게 나오니까 빠른 모드로 할게요. 실습이니까 빠른 모드로 해서 해보면 생성이 될 거고, 이 인터넷 사이트에 따라서 뭔가 나오겠죠. 심리복지 관련해서는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좋겠다, HAI 뭐 이런 걸 검색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치면 뭐 심리복지 관점에서, 산업 및 테크 관점에서, 법규 및 사회적 이슈 관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심리 및 복지 관련해서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스콜라에 들어가서 반려동물 예측, 애착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나오죠. 이런 문서들을 들어가서 논문을 하나하나씩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 학교냐 학교 아니냐에 따라서 뭐 무료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튼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다운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를 들면 다운을 받아서 다운 받았어요. 지금 다운 받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죠. 검색을 해보고 뭐 RISS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에 논문이 모여져 있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인데 국내 논문들이 다 있는 사이트여서 아까 반려동물 애착 이런 거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41개, 85개 하나씩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또는 다운을 받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튼 다운을 받았다 라고 치면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가지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운로드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여기 플러스 파일 추가, 아까 파일 업로드 또는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넣고 이 논문에 대해서 요약해줘. 세 문장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연구 동기, 배경, 그리고 연구 방법. 세 문장은 좀 짧으니까 5문장으로 할게요. 연구 결과, 결과가
꼭 들어가야 해. 이렇게 나오면 이 문서를 읽습니다. 제미나이에서. 그래서 읽고 굉장히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좀 느립니다. 이게 빠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5문장을 요약하면 이 출처를 줬기 때문에 반려동물 효과, 메타 분석 연구의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면 연구 동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때 어떤 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 문서에서 이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리고 4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여기 앞에 여기 이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연구 동기를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잘 요약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잘 요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사실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여기 있는 게 초록이거든요. 초록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 논문에 대해서 읽어보면 사실 동기, 방법, 결과에 대해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게 맞다면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쓴다기보다 사실 이거를 이제 연구 재료를 통해서 재료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동기,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게 재확인이었어요. 답변 재확인. 뭐 예를 들면 소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가 문서를 줬기 때문에 원문 문서를 줬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더보기에서 이 소스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 재확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카페 대학생의 커피 소비량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해주겠죠. 그럼 이건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을 할지를 보시면 쭉쭉 얘기를 해주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 94%가 평균 한 잔을 마시고 416컵이고 주 평균 3, 4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맞는지를 정말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94%는 없네? 그럼 94%는 어디서 나왔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94%가 지금 다 누락된 검색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제미나이가. 근데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세 개의 별 점 모양에서 대답 재확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눌러보시면 구글에서 검색 중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수동으로 검색했지만 제미나이의 대답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뜹니다. 결과 준비 중이 나오고 결과를 이해해보면 자세히 이게 뭐 초록색이면 유사한 컨텐츠를 찾았고 이거면 아니다. 강조가 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으나 컨텐츠는 건너뛴다. 여기 보시면 뭔가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떴어요. 초록색은 구글에서 유사한 컨텐츠를 찾긴 찾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누르시면 이 초록색으로 누르시면 이게 퍼센트가 나와 있지만 94% 이게 아마 이 20대는 하루 1회 이하가 53.4 2, 3회가 40.6 이걸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 MK라고 하는 이런 논문에서 여기 논문을 보시면 이 두 개를 더했더니 94%가 나왔구나. 근데 물론 이게 2014년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연구에서는 진짜 94%를 얘기했었네. 아까 수동으로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안 나왔지만 이 제미나이가 답변했던 것을 실제로 이 여기서 대답 재확인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들어가서 정말로 이 글을 봤더니 1회 이하 하루 2, 3회라고 하는 것이 먹는다는 얘기니까 94% 정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24년 기준 했었을 때는 여기 유사한 걸로 봤었을 때 416컵이다. 그럼 들어가 보시면 되죠. 들어갔었을 때 416컵 여기 보시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16컵을 기록했다 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트도 정말 좋은 사이트인지 이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지는 검토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면 구글 검색을 했었을 때 이 정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체크가 다 안 돼 있죠. 그래서 결과 이해했을 때 다른 컨텐츠를 찾았을 때가 아니고 이거는 강조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맞는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해본 다음에 이 수치가
아닌 경우는 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자료 조사라는 목적 자체가 이 정보가 정말 옳냐 맞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팩트 체크를 꼭 해보시라. 그때 이제 뭐 2번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와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 그냥 3개 따옴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팩트 체크해줘 아니면 출처를 알려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이제 재미나이가 확인을 해보겠죠. 저 3개 보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제 학술 연구에 가깝다. 사실이래요. 그래서 관련 출처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그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얘기를 했는데 출처 사이트를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여기 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검색해 보면 되겠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병훈, 박용순, 김준수, 이정권, 유준현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또 보면 근데 보시면 맞네요. 유준현 교수님 있으면 이때 지금 대한 가정의학회지 이 제목이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만 2007년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 데이터이긴 해요. 그럼 이게 2024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2007년도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 카페인 섭취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파악이 된다. 출처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보면 이거 검색해 보면 되죠. 다시 검색해 보시면 이게 나오네요. 카페인 컨섬션 오브 메디컬 스튜던트. 물론 이게 메디컬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의학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의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만이긴 하지만 대학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대학생이라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작용을 해서 의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지만 이 의대 학생을 기준으로 이게 맞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료 조사를 할 때도 팩트인 것과 아닌 것을 꼭 확인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서도 대답자 확인을 해보면 구글 검색해보고 여기 한국 의대생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되어 있으면 누르시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자료조사의 경우에는 팩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특히 수치 값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 쓰시고 그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자료조사와 태고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뭐 이런 식의 사사표기를 통해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퇴고 영상은 또 따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